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 독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던 결혼 7년차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정말 오랜만에 시간이 많이 생겼는데요. 물론 서툰 육아에 신생아랑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지만 이렇게 집에서만 생활을 해보는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에요. 저는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본업은 물론 부업을 3개나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 친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사실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미래를 위해 돈을 저금하기보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 돈을 기꺼이 쓰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한 거냐고 별의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솔직히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썩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저도 제가 그렇게 살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이 달라지고 목표하는 바가 분명해지니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을 제 손으로 기꺼이 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시댁, 아니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부디 제 사연 좀 끝까지 듣고 소중한 의견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그 얘기를 하려면 저와 남편 이야기부터 짧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남편이 제 바로 위 상사였는데 처음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 앙앙거리는 사이였죠. 그런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사회에서 원수였던 남편은 한순간 제 남자친구가 되었는데 사람의 눈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미워 죽겠던 상사가 사실은 저 모르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고 저랑은 아웅다웅해도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할라치면 남편이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는 싸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니 왜? 나 좋아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한순간에 원수 같은 사이는 미묘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변화를 한 번 겪은 저희 두 사람은 결국엔 사내 연애를 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 그때는 신기하게도 원수 같은 게 아니라 제 눈에 꽃미남처럼 보였어요. 그야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건데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죠.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은 저희 둘이었는데 연애를 하면 서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에 더 궁금했는데 들어보니 남편 집은 시아버님이 계시지 않고 시어머니만 계셨어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시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보험금과 보상금이 그래도 넉넉히 나와 남은 가족들이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경기도 외곽이긴 하지만 월세 나오는 건물도 하나 있고 나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에 반면 저희 집은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부모님 모두 공무원이셨고 누구처럼 월세 받을 건물은 없어도 저랑 남동생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는 정도였어요. 게다가 자식은 저희 남매도 두 분 다 공무원이라 노후 걱정은 없었는데요. 살고 있는 집도 대출 없는 부모님 자가였고 두 분 다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이 나올 테니 저도 제 동생도 일찍이 그 부분은 부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시댁이 건물이 있고 돈이 좀 있다고 해도 저희 친정이 크게 기운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선뜻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 따지는 것도 우습죠. 옛날에야 여자가 시집가면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시부모 봉양하느라 희생한다고 하지만 요즘 여자애들이 어디 그런가요?
자기 권리 다 찾고 뚝소리 나는데 저도 딸이 있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신혼집으로 양가가 1억씩 해주는 건 어떨까요? 2억이면 큰 평수는 아니더라도 작은 평수 아파트 전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 그렇게 시작하라고 하죠. 마음 같아서는 다 큰 성인 지들 힘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또 애들이 불쌍하니까요. 어떠십니까? 혹시 1억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1억이라니 듣는 저도 좀 놀랐어요. 물론 양가에서 1억씩 주신다면 너무 큰 도움이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1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기에 괜찮을까 은근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그럼 그렇게 하시자고 찬성이라고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정말로 괜찮으신 거냐 혹 대출을 받으셔서 주실 생각인 거면 싫다고 말씀을 드리니 저희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렴 자식 결혼을 빚져서 보낼까. 너도 근석이도 시집장가 보내려고 엄마 아빠가 진작부터 모으고 있던 돈이 있었어. 그 돈 쓰는 건데 뭐. 대신 혼수는 달리 못 해주니 그건 김서방이랑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 안심이 되더군요. 게다가 양가에 똑같이 1억이니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우가 왜 오빠만 1억을 해주냐고 꼬라지가 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우는 남편과 달리 일찍 결혼해 그때 당시 비슷한 물가로 5천만 원 자기 엄마한테 받아갔는데 3년 살고 이혼해서 다시 자기 친정, 그러니까 저에겐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애까지 데리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얹혀 살고 있었는데 아무리 알아듣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설명을 해도 도통 들어먹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똑같이 1억을 해줘야 하지 않냐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데요. 시어머니가 집에서 놀고 먹는 너랑 손녀까지 봐주고 있는데 무슨 5천만 원이냐고 매일이 전쟁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며 저한테 아무래도 저놈의 기집애 때문에 1억 원 다 못 해주겠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막고 때만 쓰는데 내가 아주 죽겠다. 그러니 너희도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 내가 저거 1억 채워주려면 내 주머니에서 1억 5천이 나가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니? 내가 딱히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 까먹는데 이해해줘라. 그래도 니네 집에는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럼 다 해서 1억 5천인데 그 정도면 집 구하는데 발품이야 좀 팔아야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잖아.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5천만 원도 큰 돈이지만 처음부터 몰랐으면 모를까 1억을 주신다는 거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드니 뭔가 기분이 별로였는데 거기에 합리적 어쩌고 하면서 저희 집에서는 1억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이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저희 집에도 똑같이 5천만 원 받았는데요. 그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희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아닌 빌라 전세를 알아보던지 해야 했는데 역시 빚지는 것보다는 빌라 전세가 낫다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때가 전세 매물이 없어도 너무 없을 때라 빌라 전세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그래도 간절히 원하고 발품 손품을 파니 낡은 빌라긴 했지만 구하긴 구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게 집이냐? 아휴, 그러게 왜 내 말을 안 듣고 사서 고생을 하니? 니네 부모한테는 1억을 받았어야지. 5천 차이면 이것보다 훨씬 나은 곳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핀잔을 주셨고 나중에 저희더러 어차피 집 사는 건 다 빚이야. 내가 받은 경기도 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융자 받아서 살아. 거기 내가 알아보니까 곧 재개발된대. 사놓기만 해도 2배, 3배는 뛴다니까. 라며 난데없이 집을 사라고 하셨는데 위치도 그렇고 융자를 받아서 사라니 내키지 않았어요. 빚지는 게 싫어서 빌라 전세를 사는 건데 그걸 아시고도 저런 말씀을 하시는 저희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내키지 않으면 그만이지. 라고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는데 남편은 은근히 시어머니가 1억을 준다고 했다. 5천만 원을 준 게 미안한 듯 저한테 꽤나 신경을 쓰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무작정 싫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니가 말씀한 그 동네를 한번 가봤는데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긴 한 건지 동네가 휑한 게 살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인프라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였는데 왜 오래된 옛날 아파트 있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는 일단 그것만 봐도 별로 그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확실한 게 좋으니 그 동네 부동산에 들어가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그런 말은 예전부터 있었어. 근데 소문만 무성하고 확실한 정보는 없다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지만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 젊은 부부가 괜히 고생할까봐 얘기해주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도무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으신 건지 궁금하더군요. 좌우간 그 아파트라는 게 빚까지 지면서 사고 싶은 집은 절대 아니었기에 저희는 그냥 돈 모을 때까지 살던 집에서 지내기로 남편과 합의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을 통해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수고가 무의미하도록 시어머니는 불만이 많으셨어요. 이유는 당신 말을 제가 무시했다는 거였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남편과 같은 생각인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어요. 결국 그 일로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크게 틀어졌고 저는 살짝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아 버티기도 했었네요. 제가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기고 아니고가 분명하고 제 잘못이 아닌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미안하다고 넘기는 성격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아마도 당신한테 순종적이지 않아 불만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런 저라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결혼하고 2년 뒤 전세 계약을 연장할 즈음이었어요. 갑자기 집주인이 저희 사는 빌라를 당신 아들 신혼집으로 꾸며줘야 한다며 재계약은 못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가뜩이나 그때가 부동산 열기가 대단해 전세 시세도 부쩍 올랐는데 다시 전셋집을 구하려고 보니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거 봐라. 내가 그 아파트 사라고 했을 때 샀으면 지금 이런 고생 안 하지. 어른 말 무시하고 개고생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 못 알아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의기양양 하셨는데 순전히 제가 당신 말을 듣지 않아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다고 믿고 계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에이 엄마 그만 좀 해. 우리가 그 동네 가봤다니까. 건물도 많이 낡았고 역도 멀어. 버스 타고 여기 가서 지하철 타야 하는데 1시간 반은 걸리겠더라고. 그러지 말고 엄마가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줘. 라고 시어머니에게 돈 부탁을 했는데요. 남편 말은 그랬어요. 어차피 지금은 은행이든 부모 찬스든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왕이면 은행에 이자 주는 거 부모님한테 이자 겸 용돈으로 드리는 게 낫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빌려달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더 들을 것도 없다며 단번에 거절해버리셨죠. 그러면서 너도 참 양심 없다. 내가 하라는 말은 귓등으로 들어놓고 나더러 돈을 해달라? 이게 지금 무슨 경우야? 라고 저를 향해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에 그런 말을 듣는 게 억울하고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돈은 필요하니 저렇게 말씀은 하셔도 돈만 빌려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제 희망사항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괘씸해서라도 돈은 안 빌려줄 거라고 딱 선을 그으셨고 더 큰 엿을 먹이고 싶으셨던 건지 갑자기 이사할 때 당신이 해줬던 5천만 원도 돌려달라 하셨어요.
그땐 정말 너무 놀랐죠. 줬다 뺏는 게 세상에서 제일 나쁘잖아요. 그것도 보증금에 들어있는 돈을 달라니. 이게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대로 들은 게 맞았어요. 왜? 내가 니들 결혼할 때 해준 5천만 원은 뭐 거저 나온 건 줄 아니? 잔말 말고 니들 지금 살고 있던 집 뺄 때 내 돈은 돌려줘라.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승리의 미소를 지으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자기 자식들 고생해보라고 저러는 심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우리한테 그래? 처음에 1억 준다고 했다가 5천 해주고는 이젠 그 돈도 달라고? 왜? 그럼 안 되니? 내 돈이 맞잖아. 돈 받았으면 좀 알랑알랑 해보든가. 돈은 다 받아놓고 이러는 게 더 너무한 거 아니니? 부모한테 도움 받는 게 당연한 일이야? 누가 당연하대?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 걸 엄마가 다 알면서 그러니까 그렇지. 막말로 혜영이는 이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5천만 원 토해내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야 걔는 억울하게 이혼당해서 집에 왔으니까 그렇지. 너는 네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나라도 이혼해. 겁대가리 없이 인터넷 도박이 웬 말이야? 시끄러워. 너는 네 처 있는데 왜 그 얘기를 꺼내? 혜영이 네 동생이야. 오빠면 동생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이건 뭐 일부러 끄집어내서 동생 망신을 줘? 엄마가 형평성 없게 억지를 부리니까 그렇잖아. 그럼 엄마 돈 돌려드리면 나머지 5천만 원은 처가에 돌려드려? 뭐라고? 정신 나간 놈. 그 돈을 왜 줘? 한 번 받았으면 끝이지. 너 바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한 번 줬으면 끝이지. 너 조용히 안 해? 네가 이러니까 네 처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시아버지도 없고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나를 깔보겠어? 어머니, 제가 언제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아무래도 전에 그 아파트 저희가 안 산 거 가지고 이러시나 본데 그 아파트요. 재개발 소문만 있지 확실한 정보는 없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더욱이 저희 회사는 서울인데 멀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누가 영원히 살라니? 그리고 넌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럼 내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 집을 사라고 했다는 거냐? 그게 어머니 시끄럽다. 나는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해? 네가 나를 그리 생각하니 내 돈도 뱉어놓는 게 맞는 거다.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돈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제가 하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눈치셨는데 그게 너무 빤히 보이니 더 하기 싫더라고요.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요. 그래서 오만정이 떨어졌고 저는 그냥 남편한테 월세를 살더라도 그냥 어머니한테 5천만 원 돌려드리자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러게 시어머니는 당신이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 아들 기만 죽이는데 그걸 정녕 모르셨나 봐요. 그리고 저희는 고민 끝에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고 저희 부모님은 이자는 필요 없으니 알아서 잘 갚으라며 1억을 빌려주셨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돌려들었는데 저희가 진짜로 돈을 뱉어낼 줄은 몰랐다는 듯 표정이 일그러지셨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더 불같이 화를 내셨는데요. 아니 달라고 해서 힘들게 드렸는데 왜 그러시는 건지 저는 그 심보가 싫었어요. 그러니 저도 명분이 생긴 것과 다름없게 되어 시댁 왕래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남편도 강요하지 못했죠.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남편이 급한 일이면 자기만 가고 굳이 며느리까지 부르지 말라고 알아서 커트를 시켰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때문에 속이 더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 자식 낳아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게 분명했는데요. 대신 저희는 정말로 허리를 졸라매는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집값은 나날이 오르고 저희가 버는 돈은 한정적이니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면 죽기 살기로 아끼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는 우리 집을 산 후 아이를 갖기로 했기 때문에 집장만은 곧 저희 부부에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솔직히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심적으로 힘들진 않았는데요. 둘이 고생하는 것도 나름 추억도 되고 좋았어요. 저는 주말에는 친한 언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에서 하는 부업도 2개나 했는데 집에서 하는 부업은 남편이랑 같이 했죠. 서로 수다 떨면서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그랬는데 남편도 주말엔 대리운전 같은 부업을 했거든요. 그러니 남들 볼 때는 지질이 궁상처럼 보일지라도 저희는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같이 고생하는 동료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러니 사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지고 더 좋았죠. 원래도 저나 남편은 남의 시선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희 부부를 보는 친정 부모님은 저희를 많이 안쓰럽게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반찬이며 하물며 휴지나 세제 같은 생활용품도 사다 보니 많다며 일부러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저희 부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저희 나눠주려고 제일 크고 양도 많은 용품들을 사신다는 걸요. 그런데 그에 반면 저희한테 5천만 원도 도로 뺏어간 시어머니는 기어코 그 돈에 빚까지 얹어 경기도의 그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하셨는데 신우와 시조카를 거기에 살게 할 작전 같았어요. 하지만 신우 역시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싫다고 했죠. 하는 수 없이 그 집은 세입자를 구해 세를 주시기로 한 것 같았는데 문제는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는 손님마다 6개월, 1년 단기 임대를 원했는데 시어머니는 재개발이 될 때까지 월세를 따박따박 내줄 세입자가 필요하셨죠. 왜냐하면 그 집을 사면서 낸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 그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안 됐는데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 계속 당신 돈을 까먹고 계셨어요. 하지만 재개발이 될 거란 믿음은 여전했는데 계속되는 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러우셨던 시어머니는 당신이 살던 서울집을 팔고 그 문제의 아파트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곧 죽어도 그 오래된 아파트는 같이 들어가기 싫다던 신우한테는 20평대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고 가셨는데 빚은 사라졌지만 어째 남은 건 없는 것 같으셨어요. 저는 그 점이 참 안타까웠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죠. 제가 말린다고 제 말을 들을 시어머니도 아니었고 신우랑 남편도 자기들 엄마를 말리지 않는데 며느리인 제가 나서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최소한의 돈으로 생활하기를 3년, 드디어 우리 집을 장만했는데요. 사실 여기에도 사연이라면 사연이 있었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빚을 지지 않고 순수하게 돈을 모아 서울의 아파트를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다 경매 쪽 공부로 전환했는데 세상에나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은 거 있죠. 물론 누군가는 사연 있는 집이라고 꺼려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과 주인도 짝이 있는데 제 짝을 못 만나 사연을 갖게 된 거라 생각하니 그 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발품도 팔고 공부도 계속한 끝에 한 집을 만나게 되었고 그 집은 일단 동네에 갔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시장도 가깝고 놀이터도 잘 되어 있고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많은 게 동네가 활기차 보여 좋더라고요. 게다가 저희는 집을 사면 아이를 갖기로 했기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 위주로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 그 집이 딱이라는 느낌이 왔어요. 남편은 제 마음에 들면 자기는 무조건 좋다며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했는데 그렇게 이사한 곳이 지금 저희 아파트입니다. 강남은 아니라도 위치 좋고 인프라도 훌륭했는데 제 집이 되려고 그랬는지 경매로 받기 전부터 자꾸만 그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금액을 올려 경매를 진행했고 끝내 그 집을 낙찰받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니까요.
덕분에 축하도 많이 받았지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렇게 얻게 된 저희 집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았기에 시세보다 싸게 입주할 수 있었죠. 게다가 이사 후 원주인이 혹여 이상하거나 나쁜 사람이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웃 주민께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라 했어요. 집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끝까지 붙들고 계셨는데 결국엔 돈이 없어 집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러고 보니 집 곳곳 먼저 주인이 얼마나 쓸고 닦고 아꼈는지 다 티가 났는데 괜히 마음이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 역시 그 집이 너무 소중해 아끼고 아끼며 그렇게 이사를 완료했는데 이사 후 양가에 이 소식을 전하니 저희 친정 부모님은 기특하다며 크게 기뻐하셨고 시어머니는 입이 뚱 하셨어요. 분명 서울의 아파트를 제 집으로 갖게 되었으니 잘했다고 하실 만도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부러움에 눈이 먼 신우가 입이 대빨 나왔는데 며칠 후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니 글쎄 신우가 그동안 저희 부부 모르게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니 그 남자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때까지는 그러나 보다 하고 넘길 생각이었는데 그 남자가 말로는 있는 집 자식, 그것도 결혼 경력이 없는 초혼이라고 했는데요. 상대 집에서 신우를 내켜 하지 않는다며 혼수, 예물 이런 걸 엄청나게 요구했다나 봐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가진 거 다 팔고 겨우겨우 신우의 시댁 조건을 맞춰줬다고 했는데 월세 받는 그 건물도 팔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혼수와 예물을 하면 건물까지 팔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서 남편한테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겉보기엔 말짱했지 시어머니가 필요할 때마다 담보 잡아 돈을 끌어다 써서 오늘 내일 하고 있었대요. 월세 나오는 건 쏠쏠하지만 이거 저거 빼고 나면 생활비도 겨우 남는다고 했는데 결국 당신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신우 재혼시키는데 올인하신 거죠. 거기에 그 남자가 시조카까지 데리고 산다고 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신우한테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신 듯 했는데요. 문제는 시어머니의 거처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왜 문제냐고 당신은 아들 집에서 살 거라고 하셨는데 그 아들 집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저희 아파트였어요. 세상에나 말도 안 되죠. 갑자기 합가라니. 이건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다행히 저보다 남편이 더 펄쩍 뛰며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뭘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 너는 아들인데 혼자 사는 엄마를 끝까지 안 모실 생각이었니? 며느리, 너도 그래.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어야지. 마침 니들이 집도 샀다고 하니 여차저차 잘 됐지 않아? 잘 되긴 뭐가 잘 돼. 엄마, 솔직히 말해. 어거지 써서 들어간 그 옛날 아파트 손해보고 팔았지? 알 거 없어. 네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 따지냐? 내가 괜히 그래? 엄마가 엄한데 돈 다 까먹고 우리한테 이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애당초 자식 중에서 골라서 같이 살아야 한다면 나보다 혜영이네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혜영이한테는 불쌍하다고 다 퍼주고 나한테는 그나마 있던 것도 뺏어갔으면서 어떻게 여기로 올 생각을 해? 아이고 서럽다. 내가 사위 눈치 보이게 거길 어떻게 가니? 가뜩이나 애 딸린 이혼녀라고 그 집 부모가 꼬투리 잡고 싶어 안달인데 오냐 하고 먹잇감 던져줄 일 있어? 그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여길 와? 엄마가 우리한테 한 집 벌써 잊었어? 몰라. 그럼 나더러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거냐? 아가, 네가 말해봐. 아무리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했다 치더라도 이건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늙고 병든 시애미를 길에다 버릴 거니? 너 그러면 사람들이 욕한다? 욕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뭐? 그래서 너는 욕을 먹어도 괜찮으니 나더러 오지 말라는 거야? 집도 절도 없는데? 그 집도 절도 어머님이 내다 파신 거잖아요. 저희는 거기에서 뭐 하나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은 거 없고요.
갑자기 이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게 왜 나 때문이냐? 어른 우습게 하는 네 잘못이지. 저는 그것도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집이야말로 어머님이랑 상관없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기서 어머님이랑 제가 같이 살면 제가 속도 없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당해놓고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머님 욕도 엄청 할걸요? 무슨 내 욕을 해? 그리고 네가 처음부터 별 말 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 그래도 그게 아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니까요. 게다가 저희 집이 경매로 받았는데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해요. 정말 할 일도 없다. 그래서 진짜 너 나랑 같이 살기 싫다는 거야? 네. 막말로 기분은 신우한테 다 내고 왜 책임만 저희가 져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너는 정말 어떻게 된 애가 시애미 앞에서 싫어요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니? 며느리는 싫어도 하는 거야. 어머니, 그러시면 큰일 나요. 아들 이혼당하게 사유 만들어주시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이 집이요. 저희 부모님 돈만 1억 5천이 들어있어요. 나머지야 저희야 공동명의라 같이 갚아 나가겠지만 지분은 저희 친정이 훨씬 많다고요. 그런데 지분도 없는 어머님이 여기 계신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해요. 설마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말도 안 돼. 자기야, 나는 절대 자기랑 이혼 안 해. 엄마랑 영 끊고 살았으면 살았지. 내가 왜 자기랑 이혼을 해? 아우, 끔찍한 소리 하지 마. 엄마 들었지? 엄마 아들, 엄마 때문에 이혼당한다니까? 아, 나 싫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억지 부리고 혜영이한테 가. 거기를 어떻게 가? 내가 말했잖아. 눈치 보여서 못 간다고. 그럼 제가 눈치 더 심하게 보게 만들어드리면 가실 거예요? 저 자신 있는데. 뭐야? 전 그렇게 못하실 것 같으면 아가씨한테 가셔서 2억 받아오세요. 뭐? 2억? 네. 저희 친정돈이 1억 5천인데 어머님이 여기서 사실 명분을 가지시려면 그것보다는 많아야 말이 되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드릴 말이 있고요. 너 정말? 못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독거노인 시설 같은 것도 찾아보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찾아봐 드릴까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저는 정말로 시어머니가 무작정 같이 살아야 한다고 밀고 들어오면 남편과 이혼까지도 불사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은 필사적으로 자기 엄마를 막았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저한테 모든 화살을 돌리며 저를 원망하셨어요. 네가 문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내 앞에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어디서 싫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살면 내 아들이랑 이혼하겠다고? 너 지금 나 협박하냐? 가만 보니까 네가 착한 내 아들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은데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트럭으로 갖다 줘도 노땡큐야. 이혼하려면 해라. 나는 내 아들이랑 살 거야. 이렇게 악다구니를 치셨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아닌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이혼하고 자기 엄마랑 둘이 살 걸 생각하면 너무 싫다고. 차라리 회사도 때려치우고 어디 모르는 곳에 잠적해서 살 거라고 했는데 시어머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표정이란 배신감에 치를 떠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저 때문에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맹세코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어 당당했죠. 제가 아닌데 찔릴 것도 없으니까요. 결국 제가 아닌 당신 아들 때문에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걸 포기하신 시어머니는 그래도 믿는 구석은 딸뿐이라 신우한테 간 모양이었는데요. 그 집에서는 아주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자기 또 이혼 당하는 꼴 보고 싶냐고 신우가 사색이 되어 자기 엄마를 쫓아냈다고 하는데 정말 저런 자식 낳을까봐 무서운 거 있죠. 저희야 받은 거 하나 없어 싫다고 했다지만 자기 엄마 가지고 있는 거 죄다 털어 시집간 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신우는 자기 재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그때 살짝 제 마음도 좀 불편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가 꼬랑지 내리기엔 너무 억울하기만 했어요. 남편 역시 저한테 말은 못해도 소가리를 하는 듯 했는데 자기 동생한테만 전화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이번에도 이혼당하면 오빠가 책임질 거냐? 자기는 시집갔으니 남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식이었는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남편이랑 정말로 헤어질 게 아닌데 길거리에 나앉은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집에서 합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고민하고 또 남편과 상의한 끝에 시어머니의 고향집에 시어머니의 거처를 마련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다행히 거기엔 시어머니의 친정 식구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밭이며 논이며 일거리가 널렸다고 했는데 집도 연세라는 게 굉장히 저렴했어요. 물론 아주 좋은 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모시면 소일거리도 있고 먹고 사시는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의지할 가족도 있으니 더할 나위가 없겠다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일 하기 싫어 서울로 시집 온 거라며 끝까지 가기 싫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당신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결국엔 내키지 않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희는 연마다 연세 정도는 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고마워하지 않으셨어요. 뭐 거기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 편하려고 한 일이니 상관없더라고요. 덕분에 여러모로 걱정해 주러 오히려 좋기만 했는데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매일 흙이랑 씨름하며 지내십니다. 요즘은 마음을 조금 고쳐 드셨는지 올 초부터는 이것저것 수확한 것도 보내주시는데 제가 아기 낳고 그런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식도 보내드리고 안마기 같은 것도 보내드리며 이제야 조금씩 관계회복을 하는 중인데요. 남편이 아닌 척해도 좋아하는 눈치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좋아하니 저도 마음이 좋기만 한데 부디 이것을 시작으로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즘은 애기 사진이랑 동영상도 많이 보내드리는데 날이 좋아지면 애기랑 남편이랑 한번 다녀오려고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제 마음이 모두 풀어진 것도 아니고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부디 시어머니도 예전에 그 못된 마음은 영영 버리셨길 바래요. 그럼 혹시 아나요? 제가 더 좋은 며느리가 될지도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다시 예전에 겪었던 일은 되풀이할 생각은 없는데요. 만약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저만 원망하고 미워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철저하게 혼자가 되시는 걸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남편은 저랑 저희 아기랑 헤어질 마음이 1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미워한다는 건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도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말고 앞으로를 위해 거기에 아울러 우리의 행복을 위해 좋은 에너지를 마음껏 쓰길 희망합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 재미있게 청취해 주셨을까요? 부디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화답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